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4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만드시고 나면 그 파일을 저장하셔야 될 텐데 파일에 저장하는 이름과 그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겠고요. 경로는 시험장의 문서라고 하는 곳에 ITQ 폴더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를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독관이 답안을 전송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전송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총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가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나는 도형부터 먼저 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6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6번 슬라이드부터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에 혹시 아래쪽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아이들은 세부 조건을 입력한 거니까 그거는 그리면 안 되겠죠. 전체 구성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언급했다시피 용지의 크기 A4 용지로 슬라이드 6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맨 위쪽에 메뉴들 중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용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는 사용자가 직접 정해 주셔야 될 텐데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걸로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춤 확인이라고 눌러볼까요? 용지 설정이 끝났으면 슬라이드 6장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군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겠다 라고 글자를 콩 찍어주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 넣을 친구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눌러서 아래쪽에 제목을 타이핑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위에 보시면 반짝이 종이 보이죠? 요거는 방금 만들었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만들 때는 그냥 반짝이를 누르시면 반복이 됩니다. 3, 4, 5번까지는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있는 친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눌러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도 아래쪽에 도형들이 들어있죠. 제목만 있는 친구로 준비하시면 슬라이드 6장이 완성됩니다.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이나 하단 로고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요 2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도형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가늠하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실 수 있고요. 제일 꼭대기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친구, 얘가 마스터 중에 왕마스터 킹입니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도형들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하셔서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자 모양으로 길쭉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쭉 길게 늘려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군요. 빙그르르 돌려주는 친구의 경우에는 뒤집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요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도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서식을 보시게 되면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 있어요. 개체 회전 중에서 좌우 대칭이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발라당 뒤집어집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도형에는 선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죠. 그렇다면 색깔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윤곽선 없음으로 체크하고 나오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채우기 색깔 일단 뒤쪽이 흐리멍텅하니까 저희도 흐린 색깔로 골라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육각형을 넣어서 쭉 얹어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과 윤곽선 정하셔서 마무리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없어요.
글씨의 경우에는 밑에 깔려서 안 보이네요. 각 글씨를 넣은 상자 선택하셔서 제일 앞쪽으로 보내보도록 할까요? 서식 메뉴에 보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라는 친구가 보이고요. 한 단계씩 가져오기 번잡스러우니까 맨 앞으로 가져오렴 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제일 앞쪽으로 옵니다. 제목의 크기 정해져 있지요. 글꼴 도둠에 40 흰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오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도둠, 크기는 40, 색깔이 흰색입니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까지 맞춰주시면 될 텐데 요거는 지금 너무 도형의 아래쪽에 턱 걸쳐 있으니까 좀 들어서 도형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예쁘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아래쪽에 하단 로고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 친구는 2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쭉 내려볼까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요 로고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를 하단 로고 넣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 있는 걸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의 컴퓨터에 문서 안에 ITQ 안에는 픽처라고 하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보니까 그림을 넣고 나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뜨지요. 그림에 해당하는 서식 중에서 색깔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친구 골라주시면 돼요. 색깔에서 투명하게 할 거예요. 누구를요? 회색을요. 마무리 됐을까요? 슬라이드의 번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샵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슬라이드의 번호입니다. 번호의 위치는 불만이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나와주시면 될 텐데요.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건 2번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요 목차에서 보이는 도형이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마스터에서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름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픽을 숨겨줄 거예요 라고 체크를 하셔야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도형이 보이지 않게 된다. 다른 친구들은 다 보이고 있죠? 마무리했으니 이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라고 뿅 찍어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는 다 도형들이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없지요.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스터 작업은 끝났는데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자, 요 번호는 따로 보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삽입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보이면 안 되겠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체크까지 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 모양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없지요.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을 맞춰 봤습니다.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에서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리고 그림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부터 넣도록 할게요. 밑에 깔려있는 상자는 지우겠습니다. 얘들아 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겠습니다.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각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죠. 그림을 삽입하는 게 아니에요.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워주는 겁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도형에 관한 서식이 나오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 가셔서 그림으로 채울란다. 그림은 어디 있는데요? 내 거 파일에 있겠죠. 경로는 아마 저희가 마스터 작업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손으로 타이핑하는 그림 1번을 넣어주시게 되면 배경으로 숑 하고 들어가요. 세부 조건에 보시면 그림을 채워주시되 투명도가 50이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5포인트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도형을 채우거나 윤곽선을 주거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효과에 가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투명도에 대해서는 바깥 동네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직접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을 뿅 하고 불러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서식에 대한 아이들이 다시 서브 메뉴가 떠요. 거기에서 하나씩 아이콘들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기능들이 보일 거고요. 채워주는 깡통 눌러서 채우는 정도를 투명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요 라고 했더니 반투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 가입표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그림 작업은 끝났고요.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다 삽입해 있다고 했죠. 워드 아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가장 무난무난한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세요. 워드 아트에서도 세부적인 조건이 보이죠. 위쪽으로 축소되고 글꼴은 도둠에 굵게 근데 반사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친구를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테두리를 콩 찍으시면 이 모든 아이들을 다 블럭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평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서식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텍스트에 채우기, 텍스트에 효과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효과를 변환시켜 줄게요. 위쪽으로 수축을 하겠습니다. 찬찬히 찾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크기가 좀 작아 보이나요? 크기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도둠에 굵게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간다고 했으니까 홈에 가셔서 도둠 굵게 처리할 겁니다. 굵게 섀도우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클릭 해제하셔서 글꼴 맞춰줬습니다. 텍스트의 반사 다시 글자에 대한 서식으로 돌아와야 되겠군요. 효과에 가시게 되면 반사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접 반사의 8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8포인트 옵셋 뿅 찍어주시면 적용이 끝나게 되겠죠. 워드 아트 스탑이 끝났네요. 그림으로 마무리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 있는 거요? 내 컴퓨터에 있는 ABC 주식회사요. 로고 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치와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깔 바꾸는 건 마스터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서식에 색으로 가셔서 투명한 색을 설정해 줍니다. 회색 뿅 찍어주시면 표지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일단 제목을 넣을게요. 콩 찍으셔서 목차라고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지 이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목은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크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도형을 좀 만들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길게 그려주시고 삼각형도 같이 넣을까요? 도형을 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골라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를 받으실 텐데 흑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흑백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을 적용하는 게 좋겠죠. 색상을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꼭 그 선은 없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뜨죠. 그 도형에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글씨를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웨어러블 컴퓨터 개요 라고 하는 친구는 도형의 바깥쪽에 글씨가 있기 때문에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도 두 가지가 있어서 가로로 쓰겠다, 세로로 쓰겠다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가로로 글씨를 쓰겠죠. 가로 텍스트 상자 쭉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웨어러블 이라는 말은 반복되니까 이것만 써서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가 잘 만들어졌으면 얘들아 라고 넓게 드래그를 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주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삐뚤빼뚤하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고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4개의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글자 수정할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이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요 아랫동네에 있는 도형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굴림 크기는 24. 별 언급은 없지만 글자들이 모두 다 까매 보이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도형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얀색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색깔들은 언급이 없을 때는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동그라미 1번은 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자들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어디다 걸 건지 경로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우리 현재의 문서에다 연결할 거죠.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 6번이랑 연결할 거예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 그어진 거 하이퍼링크가 걸렸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림 넣어서 마무리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의 이름과 자르기 기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림 4번 삽입해서 데리고 오면 일단 모든 6개의 그림이 다 불려오지만 우리는 악수하는 손만 필요하니까 잘라서 정리하도록 하죠.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서식이 보입니다. 자르는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르기라고 하셔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드래그 하셔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고 들어 옮기면 되겠죠. 목차 슬라이드 완성이 됐네요.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 쓰겠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글머리 기호 2가지가 보이네요. 그 친구들은 일단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문과 한글은 따로따로 입력을 할게요. 만들어진 완성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문의 기럭지와 한글의 기럭지가 서로 다르죠. 창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쓰셔야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기호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있다고 했으니까 홈 탭으로 오셨고 그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단락 탭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으시게 되면 첫 번째 친구는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간 작업이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발짝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목록 수준 늘림으로 체크를 하셔서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간 거 확인하신 다음에 기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몽땅 다 선택하시고 큰 글자와 작은 글자 공이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이군요. 줄 간격도 1.5, 1.5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줄 간격 1.5.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의 첫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글꼴이 굴림이지만 크기가 24이고 이 친구는 굵게 표시해 줄 거예요 라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문단은 글꼴은 굴림이지만 크기가 20입니다 라고 서로 다르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력물을 보니까 4라고 끝나고 있지요. 우리도 간격을 조금 좁혀서 4라고 끝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4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간격을 조절해 줬다면 이제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겠죠.
상자를 혹시 너무 작게 줄이게 되면 열심히 맞췄던 글자의 크기가 다 틀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요 상자를 붙잡고 한마디 더 해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의 서식에 가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상자,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넘치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동 맞춤을 안 한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상자의 크기를 너무 조그맣게 줄였을 때도 상자를 벗어나서 글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이 친구를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들었다 놨다 할 때 혹시 실수로 크기 변경했을 때도 글자의 크기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질질질 끌고 가면 저희 글씨를 복사해서 쓸 수 있고요. 한글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위치 찍어서 글씨 쓸게요. 자, 입력이 끝났으면 혹시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입력된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친구들 오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다시 스펠링 확인을 해주세요. 동영상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넣을 거예요. 비디오는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요 그림 갖고 왔던 픽처 방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조건 자동으로 실행되게 반복적으로 재생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비디오를 선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비디오 서식에 대해서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재생 단추 누르셔서 마우스 클릭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하게 해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V체크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세 번째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도 완성이 되네요. 표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자, 표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넣어줄게요. 표를 만들려면 표가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이 네모에 오롯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줄이 있고요. 하나, 둘, 두 개의 칸이 있군요. 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열이라고 하는 게 칸이에요. 칸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열은 2. 행이라고 하는 게 줄입니다. 줄은 4개라고 했으니까 행은 4. 확인 단추 눌러서 표를 일단 만들었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좀 치우쳐 있죠? 우리도 크기를 조절하셔서 왼쪽에 도형 들어올 공간 좀 남겨 놓을게요. 머리 위쪽에도 도형을 얹어 놓을 공간 좀 남겨 놓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선을 좀 왼쪽으로 옮겨 볼까요?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와줄 적에 콩 찍어서 당겨 주시게 되면 사이에 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할게요. 지시사항에 보면 글꼴이 도둠의 18입니다 라고 하는 건 요 표와 도형들에 대한 얘기이지요. 표와 도형은 따로따로 글꼴을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표를 먼저 작성했으니 표를 먼저 처리할게요.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이라고 했네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디자인 뜨지요. 거기서 표의 스타일을 골라주도록 할까요? 화살표 눌러서 많은 스타일들 중에서 테마 스타일에 강조 6번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를 선택하시면 적용이 될 거고요. 머리끌 행이라는 게 줄무늬 행이라는 게 V체크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둘 다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문제지와 비슷하게 단순한 색깔로 정리가 되네요. 몽땅 다 블럭 잡은 상태에서 글꼴 맞춰줄까요? 도둠 크기는 18. 가운데 오세요 라고 위아래도 양옆에도 가운데로 맞춰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똑같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항상 왼쪽에는 그라디언트를 넣은 도형이 들어갈 거고요. 위쪽에는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한 아이가 나올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아이 먼저 만들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양쪽에 모서리가 쌍둥 잘려져 있는 도형을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위쪽에서 진하게 아래쪽은 옅게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갔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을 채울 수가 있지요. 그라디언트를 보시면 위쪽이 짙고 아래쪽이 옅은 친구, 이 친구네요. 클릭하셔서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주면 선을 맞춰서 복사할 수가 있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먼저 깔려있는 도형을 찾으시고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도형을 파악하겠습니다. 깔려져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요 연두색 도형, 한쪽은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은 모서리가 쌍둥 잘려져 있는 친구를 의미하는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각형에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려져 있는 도형을 찾아주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깔아줄게요.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다가 도형을 얹도록 할까요? 배지라고 하는 도형, 한 입씩 베어먹은 것 같은 도형 보이시죠? 뿅 찍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도형의 노란색 조절점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을 다듬을 수 있죠.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들은 복사해서 그대로 넘기시면 되겠네요. 왼손 컨트롤 복사죠. 쉬프트 직선입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복사하시고 기럭지 좀 늘려볼까요? 옆으로 쭉 늘리셔서 완성을 해주시면 모양은 만들어졌네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요 라고 몽땅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둠, 크기는 18. 색깔은 별 얘기는 없지만 까맣게 보이는군요. 색깔도 까맣게 정리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 완성했네요. 차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목 넣을게요. 차트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차트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 고를 수 있죠.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입력한 값만큼 막대가 세워질 거고요. 이 친구의 필요 없는 항목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지워주시더라도 이 남은 공간이 그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범위를 몽땅 잡아서 딜리트 지울지라도 이렇게 남은 공간들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워주시려면 범위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서리에 파랑 점박이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보여요. 클릭해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데이터의 범위를 바꿔주셔야 그 친구들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가 5개가 널찍널찍하게 퍼져 있는데 얘네들은 조붓조붓하게 퍼져 있군요. 그렇다면 행과 열을 전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전환이라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모여 있고 퍼져 있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창문, 이 창문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어요. 얘를 닫아버리게 되면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건 꺼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차트에 제목부터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 텐데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글꼴 도둠 16에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부터 먼저 설정하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전체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있으시죠? 글꼴은 도둠이라고 크기는 16이라고 맞춰주셔서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도둠의 16으로 맞춰졌습니다. 차트의 외곽선을 만들어 주시려면 차트 선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디자인과 서식 왔다 갔다 해보시면 거기에서 차트의 모양새를 맞춰줄 수 있죠. 디자인이라는 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얘기, 서식이라는 건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맞춰줄 적에 도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윤곽선을 까맣게 채워주시게 되면 윤곽선 완성이 되고요. 세부 조건 보겠습니다. 차트의 제목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글씨 써줄게요. 그 꼴에 대해서 궁서에 24, 굵게 그 친구들은 채우기가 흰색이고 그림자가 있어요 라고 테두리까지 적용을 하셔야 되겠군요. 글자에 대한 거 홈에 가셔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다시 도형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서식 메뉴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요. 도형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윤곽선이요. 도형에 효과를 넣어 볼까요? 그림자요. 지시하고 있는 대로 오프셋 아래를 찾아서 넣어 주시면 도형에 대한 제목이 끝났습니다. 차트 영역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라고 하는군요. 차트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제목인지 이름이 뜹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콩 찍으셔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도형에 채우는 걸 노란색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인지 확인하세요. 내 눈에 노란색은 곤란합니다. 자, 이름이 노랑이라고. 그림 영역 하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림 영역은 여기라고 클릭하시고 역시 채우는 거 흰색이라고 뿅 찍어주시면 채우는 영역. 데이터 서식 보겠습니다. 2021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2021년이라고 하면 이 주황색을 가리키는 거죠.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죠. 클릭하시고 2021년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할게요. 보조축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왼쪽에도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만들어집니다. 확인하고 나오시면 요래요래 꺾은 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값을 표시할 때에 2021년에 계열만 워치에 대해서 하라고 했으니 워치라고 하는 친구는 요 동네이고요. 2021년이라면 방금 저희가 꺾은 선으로 표현했던 요 친구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요 라고 한 번 선택하시면 모든 꺾은 선이 다 선택돼요.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얘만 남죠.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라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뿅 찍어주시면 레이블이 완성됐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보시는 거와 같이 지나가는 선들 없애 주셔야 되겠고요. 딜리트. 아래쪽에 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차트에 굵직굵직한 디자인은 요 위쪽에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셔서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범례 표시를 포함해서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범례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막대 그리고 꺾은 선은 무슨 색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걸 범례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마련된 범례는 오히려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너네들이라고 클릭하셔서 딜리트 지워줄게요. 숫자 값을 보면 0부터 저희 45까지 들어간 건 맞는데 소수자리가 이렇게 필요하군요. 자, 소수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너는 이라고 클릭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 친구의 서식을 보겠습니다. 축서식을 봤더니 최소값이 0인 거 불만 없고요. 최대값이 45인 것도 불만이 없지만 표시를 해줄 때 소수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표시하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시면 현재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바꾸시되 소수자리가 하나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숫자 뒤에 소수자리 한 자리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친구로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요 라고 클릭하시면 축서식에서 막대기들 축의 옵션을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40이어야 되는데 우린 35로 되어 있군요. 값을 40이라고 바꿔줄게요. 사이사이의 간격을 그러면 10이라고 바꿔야 10, 20, 30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뒤쪽에 소수자리가 안 보이는군요. 표시 형식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일반으로 봤을 때 소수자리가 안 보이는 중이니까
콩 찍어서 숫자로 바꿔주시고 소수자리가 한 자리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눈금이 선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세워져 있는 선들도 우리 거보다 좀 짙어 보여요. 그런 것까지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다시 숫자 너는 이라고 클릭을 했고요. 눈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눈금 바깥쪽에다 넣을 건지 안쪽에다 넣을 건지 누를 때마다 이 눈금 표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눈금을 바깥쪽에다가 놓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왼쪽에 있는 숫자값 보시게 되면 선을 맞춰 보도록 할까요? 채워주는 거 말고 선을 어떻게 하겠다? 실선, 그 선이 진해진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표도 선택해 볼까요? 이 표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그 표에 대해서도 역시 선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테두리 실선 바꿔주시게 되면 짙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도형을 그려줬고 글씨 쓰세요. 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그 도형은 미세효과의 파란 강조 1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굴림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뜨지요. 그 도형의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스타일 중에서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면 이 친구군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크기는 18.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이고요. 도형을 찾으실 적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이 친구도 스마트 아트로 그려진 친구, 나머지 평평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다 도형으로 그린 아이들이겠네요. 도형들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스마트 아트를 얹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먼저 그릴게요. 제목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바닥에 깔려있는 건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동글동글 다듬어진 친구네요. 동글동글 다듬어진 대각선 쭉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요. 모서리가 우리처럼 많이 깎이진 않았죠? 그렇다면 조절점, 노란색의 조절점을 쭉 드래그 하셔서 어느 정도 출력된 아이와 비슷하게 분위기를 잡아주시고요. 방향이 이쪽이 아니네요.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이게 아닌가 배. 방향을 뒤집어주는 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건 개체회전의 좌우 대칭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색깔을 좀 정하도록 할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 도구가 떠요. 그 모양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깔, 좀 옅은 색깔로 가도록 하죠. 테두리의 윤곽선도 점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대쉬 이용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도형을 찾아서 얹어주세요. 삽입의 도형. 도형들을 넣고 나면 색상들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또 하나 선택하시고 너네들은 요 색깔이야 라고 서식에서 색상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도형에 선을 연결하는 친구도 보이는군요. 선도 도형에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보시게 되면 꺾어져 있는 선 보이시죠? 자, 꺾은 선을 도형에 가까이 갖다 대면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그 조절점에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선을 그릴 거다 라고 당겨주시면 꺾어진 선이 보이시죠? 도착하는 곳은 여기야 라고 도형 가까이 가시면 역시 저기도 조절점이 보입니다. 점에다 정확히 갖다 대시고 놓으시면 점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 점은 현재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선을 선택하셔서 서식에 가시면 도형의 윤곽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양쪽 동그라미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점선으로 다시 대시를 잡아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왼쪽에 있는 도형도 마저 그려줄까요? 삽입의 도형. 글씨를 입력할 때 도형 안에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글자는 따로 글상자로 만들어서 얹어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글씨를 썼을 때 빙그르르 도형이 돌아가 있다면 글씨도 같이 돌게 되니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전체적으로 도형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그 도형들에 대해서 글꼴과 색깔들 정리해 주세요. 모든 친구들을 넓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군요. 별 얘기하지 않지만 글자의 색깔이 까매 보이니까 색깔까지 맞추고 나올게요. 이제 평평한 친구들 도형들은 끝났고요. 올록볼록해 보이는 스마트 아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 동글동글이들 찬찬히 찾아줄까요? 방사형 밴드가 보이는군요. 이 친구랑 비슷하지요? 얘를 이라고 확인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글씨 입력할게요. 자,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줄을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지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가까이 줄바꿈이 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도 사용자까지 쓰시고 쉬프트 엔터 눌러서 가까이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인터페, 쉬프트 엔터 이스라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하실 때 하나하나의 도형들을 크기 조절하시게 되면 따로따로 놀게 돼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바깥에 있는 하얀 조절점 보이시죠?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조절을 해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18이다 라고 했으니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도 홈에 가시면 글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굴림의 18. 색깔을 보아하니 알록달록해 보이죠? 서로 다른 색깔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 색깔을 알록달록이로 바꿔보도록 해요. 디자인 메뉴 클릭하시면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적용을 할 거고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만화 효과와 광택 처리한 거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건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만화인지 광택 처리인지는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콩 찍어서 광택 처리와 만화 어떤 거에 비슷한지 갖다 놓으시면 얘는 만화에 가깝군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만들어 볼까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네모네모하게 화살표들을 품고 있는 친구들 프로세스에 가시면 첫 번째 친구 기본 프로세스형이 보입니다. 개수가 좀 달라 보이는데 개수는 나중에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모양이 비슷한 아이를 골라주세요. 확인 단추 눌러서 일단은 맹그러지면 글자 쓰도록 하죠. 플랫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네트
쉬프트 누르고 엔터 치셔서 가까이 줄바꿈을 할게요. 워크, 상황, 쉬프트 엔터, 인지. 네모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아트 상자의 왼쪽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텍스트 상자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첫째, 둘째, 셋째의 제일 막내둥이한테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하나 동생이 더 생깁니다. 엔터. 여기에다 글씨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더 이상은 상자를 만들 게 아니니까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겠죠. 가입표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전체적인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 드래그 하셔서 작업해 주세요. 글꼴 맞춰줄까요? 홈에 가셔서 굴림, 크기는 18.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작업하고 있으면 디자인 서식 뜨지요. 색상 변경이라고 하셔서 알록달록 정하시고요. 올록볼록한 느낌은 3차원의 광택 처리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꼴은 맞췄는데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군요. 글자는 다시 홈에서 깜장색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마무리 지어 주세요. 클릭하셔서 크기 조절.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만 적용하시면 되겠군요. 첫 번째 그룹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묶어서 닦아내기 효과, 두 번째 그룹은 묶어서 바운드 효과를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넓게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확 잡아주시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뜨지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개체를 그룹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에 닦아내기 위에서 닦아내는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보시게 되면 닦아내기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옵션을 정해 주실 수 있죠. 위에서부터 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라고 하시게 되면 위에서 쓱 닦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전체적으로 쭈루룩 블럭을 잡으셔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을 묶어 주시고 애니메이션 줄까요? 애니메이션. 바운드 효과를 찾겠습니다. 바운드. 최종적으로 제대로 하이퍼링크가 연결됐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군요.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웨어러블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라는 거 하이퍼링크 걸려 있군요.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6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올 거고요. 선택하시면 첫 번째, 또다시 클릭하시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을 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시겠습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는 내 문서에 ITQ라는 방이 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이 제대로 됐다면 맨 위쪽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전송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송 단추 눌러서 전송하시게 되면 시험이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2021년 4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